그럼 이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축구장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인사.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오늘 빨리 얘기해야 될 부분은 바로 지난밤 경기를 치렀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경기를 치렀는데 1대0으로 우리나라가 이겼어요. 이 경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과 프리토킹을 이제 해볼 시간이에요. 위원님은 이 경기 보고 결과는 어쨌든 첫 승을 가져왔잖아요. 그렇죠.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약간의 클린스만 감독이 어떤 축구를 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오. 조금 보였어요. 그런 게 조금 보여서 괜찮았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선수들이 또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은 부분들을 의식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아주 강한 동기부여 속에서 선수들이 정말 열심히 뛰었어요. 아, 선수들이 네. 진짜 열심히 뛰었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뭐 긍정적인 부분이 많고, 그리고 클린스만 감독의 최근 어떤 행보에 대해서 비판 여론들이 상당히 많고, 저도 개인적으로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이해가 안 가는, 우리나라 정서상 네. 안 가는 부분도 많았지만, 지금 뭐 방금 제가 이 뉴스 기사들 이렇게 보니까 한국에 와서 K리그 선수들을 같이 좀 보겠다라는 기사가 지금 떴어요. 네. 뒤늦게나마 클린스만 감독의 성향상 이거 도저히 뭐 성격이 그냥 원래 그런 분이라 이거 우리나라랑 정서랑은 좀 안 맞을 수 있겠다. 앞으로 이러한 식으로 계속 가는 거는 쉽지 않겠다. 뭐 결과와 상관없이 그렇죠. 그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생각보다는 좀 빠르게 한국으로 와서 뭐 한국 문화에 조금 적응하려는 노력을 스스로 보이려고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 모르겠습니다. 축구협회나 뭐 주위에서의 엄청나게 뭐 신경을 쓰고 있겠죠. 조언이나 이런 부분에 어떻게 보면 또 클린스만 감독이 거기에 이제 수긍을 하고 아마 들어오는 상황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사실 저도 좀 놀랐어요. 이제까지 뭐 우리나라 국가대표를 맡고 나서 이후의 행보도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았지만, 그 전에도 다른 팀들을 맡았을 때도 좀 비슷한 행보를 보여서 좀 불만 섞인 그 각 나라의 좀 얘기도 있었기 때문에 변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뭐 축구협회도 그렇고 클린스만 감독도 그렇고 여론을 의식하지는 않지는 않는다라는 거를 좀 보여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많은 분들이 뭐 아직까지 졸전이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보이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 의도하고 있는 건 보인다. 뭐 예를 들어서 손흥민 선수가 프리롤로 계속해서 했다는 거, 그런 건 좀 많이 보여지는 모습이었잖아요. 뭐 윌스전부터 네. 그 전 경기의 평가전부터 그 부분은 뭐 원래는 확실하게 보였던 좀 부분이고요. 클린스만 감독이 그걸 갖고 가고 있는 것 네, 같죠. 손흥민 선수를 중앙 쪽에서 프리하게 손흥민 선수의 역할을 최대한 활용을 하겠다. 네. 그러한 부분은 뭐 이전부터 보였던 부분이고요. 근데 이제 이번 그 경기 같은 경우는 경기 내용적으로는 사실 불안한 요소들도 많았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경기 초반에 한 13분이요. 뭐 이때까지는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가 준비했던 패턴, 그게 이제 옳고 그르냐의 문제를 떠나서 준비했던 패턴대로 됐지만, 그 이후에 또 일정 시간 전반 중반에는 우리가 또 개인적인 미스도 있었고요. 그렇죠. 선수들이 미스가 나오면서 좀 분위기를 좀 쉽게 내주고, 우리가 또 소유권을 좀 쉽게 내주고 하면서 좀 분위기가 처진 부분들.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이제 공격적으로는 적극성을 띄려는 패턴, 그런 부분들 선수들 많은 움직임 속에서 좋았고, 네. 근데 이제 후반 들어서는 약간의 이제 전반보다는 밸런스가 좀 흔들리는 부분들이 많았어요. 그 부분은 이제 선수들마다 또 포지션마다의 전체적인 이 피지컬적인 사이클이 일정하게 형성돼 있지 않은 그런 부분에서 나오는 문제라고도 저는 보여지거든요. 뭔가 정돈된 밸런스에서 가지 못하는 그렇죠. 그런 운영들이 좀 생기면서 좀 비효율적인 어떤 활동량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았던 또 후반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만족스러운 경기는 아니에요. 사우디의 최근 전력이나 뭐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쉽지 않죠. 우리가 1대0 승리를 했지만 만족스러운 내용은 아니지만, 이전에는 도대체 이 감독은 어떤 선수들에게 주문을 하려고 하는 걸까? 클린스만 감독이라는 감독은 전술가라기보다는 그냥 매니저형 감독이잖아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이렇게 던져주고 큰 컨셉 뭐 이런 거, 또 선수들의 어떤 동기부여 이런 부분들을 또 전체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뭐 그런 형태의 이제 감독 군인, 코칭 스텝 군인데, 어쨌든 그런 색깔이 조금 보였다는 거, 그런 부분은 이제 앞으로 발전의 여지는 나름대로는 좀 있을 것 같다. 하지만 현재 방식에서의 비효율성은 뭐 충분히 또 경기장 안에서도 내용적으로 나왔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이제 전술판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아마 이해를 조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봤을 때 초반에 좀 선수들이 확실히 우리가 공격 지원 정말 좋구나, 개인 기술도 좋고 선수들끼리 뭔가 이렇게 즉흥적으로 풀어나가는 것도 굉장히 좋구나라는 걸 좀 많이 느꼈고, 이재성, 손흥민, 김민재는 너무 더할 나위 없이 너무 좋았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 조합과 이런 호흡과 이런 부분은 좋았다고 생각이 들고, 이후에 수비에서 좀 많이 아쉬움이 좀 있었어요. 전체적으로는 다 선수들이 열심히 했어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그날 제가 선수들에게 이런 주문을 한 것 같네? 라고 보이는 건 거의 전반 초반부터 보였어요. 일단 가장 축구에서 중요한 거는 빌드업 체계가 잘 형성이 돼야 되고요. 네. 그리고 팀 하나가 전체적으로 하나의 몸통처럼 보조를 맞춰서 같이 팀 압박을 하고 전환이 되고 하는 그런 그 밸런스, 조직력을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빌드업 체계라는 거는 뭐 안정성도 중요하지만 그 빌드업 체계에서는 그 감독의 또 색깔도 보실 수 있습니다. 크리스만 감독 같은 경우는 일단 첫 번째는 그냥 전반 초반부터 선수들에게 빨리 전환해라. 빨리. 다이렉트하게 공을 공격진으로 웬만하면 넘겨라. 빈투호도 어때요? 시작되면 측면 풀백들을 위로 올리죠. 센터백 벌어지고 빌드업 시에는 이제 뭐 라볼피아나 형식이 됐던 어쨌든 뭐 센터백일 때 뭐 미드필더가 정우영, 큰 정우영 같은 선수가 뭐 사이드로 빠지던 어쨌든 여기서 빌드업 체계가 이루어지고 황인범이나 이런 선수들이 내려와서 같이 빌드업이 되면서 어쨌든 측면 풀백은 올라가고 뭐 이런 식의 이제 빌드업에서 일단 공을 소유한 상황에서 이 팀이 이제 하나의 몸통으로 여기 파이널 서드까지 딱 진입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 운영이 축구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뭐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행군을 하거나 또는 구보를 하거나 구보는 뛰는 거죠. 네. 일본의 구보 선수가 아니고 구보를 하거나 또는 행군을 앞쪽에서 너무 좀 속도를 내거나 빨리 가면 그 뒷줄에 있는 선수들은 그 거리에 하나하나 밀려서 따라가질 못하고 거리가 멀어져요. 그러니 뭐라 그래요? 선두반보 이러죠. 선두반보! 속도 줄여! 축구도 마찬가지지만 1선, 2선, 3선 이런 팀이 하나의 템포로 같이 이렇게 움직여야 체력 소모도 줄이고요. 소유권 잃었을 때 가까운 그룹이 좁은 간격에 있다가 바로 또 지연의 행위를 하거나 탈취하거나 하는 것들이 가능한 거죠. 어떤 축구나 마찬가지예요. 뭐 펩 가르디올라가 됐던 요즘에 점유율을 바탕으로 1차 빌드업에서 일단 상대의 압박을 풀어내는 형태. 요즘의 현대 축구는 어때요? 뽀백이 기본적으로 수비할 때는 되든 뭐 하든 간에 소유권 시에는 뭐 3둘 빌드업. 이 3둘 빌드업을 왜 만듭니까? 선수들이 조금 더 쉬운 포지션에서 트라이앵글을 만들어서 조금 더 유연하게 풀어내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풀백이 이렇게 뭐 인버티드하게 들어올 수도 있고 뭐 아니면은 이렇게 6번 수비형 미드필더가 센터백 사이로 내려와서 이게 응용적으로 공의 위치나 선수들의 압박의 어떤 형태에 따라서 상대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거죠? 터치라인 플레이는 한 명만 둬요. 보통은 왜 한 명만 두냐? 터치라인에 올라가 있으라는 거예요. 네. 윙어들은 프리하게 하프 스페이스나 이런 쪽 이 역할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죠. 다른 쪽에 있는 포지션 선수가 하프 스페이스를 침투할 때도 있고 뭐 이 스위칭 플레이가 될 수도 있고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하나의 작은 촘촘한 간격하에서 하나하나 땅 따먹기를 해서 올라가서 여기서 게임을 만들려고 하는 이유는 이게 하나의 진짜 팀으로서 같이 구보를 하는 의미죠. 같이 또 구보하고 같이 또 전환해서 내려오고 전환할 때는 또 뭐 두 줄 수비가 되는 지역 방어가 되겠지만 지역 방어가 돼도 어때요? 4명이 같이 공의 흐름에 따라서 횡간격, 종간격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선두반보하고 그 구보를 한다는 게 결국에는 간격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팀이 굉장히 좋은 팀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로 움직이고 간혹 소유권을 따냈을 때 이 가까운 그룹에 있는 선수들이 빠른 전환이라는 개념은 이런 축구에서 여기서 요 선수들 가까운 그룹에 있는 선수들이 효율적으로 상대의 무너진 밸런스를 빠르게 공략을 하란 얘기죠. 근데 우리가 이제 과거에 빠른 전환, 수비에서 잡으면 소유하고 빌드업을 하려고 그러지 말고 빨리 공격진으로 넘겨. 라는 축구는 보통은 3백에서 나왔죠. 왜? 3백은 이렇게 보통 3백이 있고요. 윙백이 이 정도 위치, 어느 정도 위치로 올라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3-5-2를 쓰던 뭐 어쨌든 간에 여기 투톱이 이렇게 있고 미드필더 이렇게 3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터치라인 플레이를 하는 선수들이 윙백이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조금 더 높은 위치에서 이 정도에서 공격 가담 그다음에 수비 가담을 같이 하는 운영 속에서 보통은 빌드업이 돼도 이렇게 주다가 여기서 그냥 뻥 카운터 어택으로 그냥 때리는 팀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볼 뺏기면 이 정도 위치에 있다가 아예 수비진들은 좀 내려서서 공수 간격은 넓지만 앞쪽에서 그냥 우당탕해서 세컨볼 만들고 윙백들의 사이드 공격하여서 여기서 이제 골을 만들어내는 뭐 그런 축구로 이제 어느 정도 수비적인 축구 뭐 이런 형태를 운영을 할 때 보통 썼습니다. 카운터 어택을 한다는 얘기는 가장 좋은 축구는 전방에 찬스가 보여. 그럼 빨리 그냥 던져줘서 거기서 골 넣으면 그게 제일 좋은 축구는 맞아요. 근데 그게 확률적으로 긴 볼에서 포스트 플레이라는 선수가 어떻게든 수비를 달아주고 떨궈줘서 그 위치에서 다시 끊어내서 가서 그렇게 되면은 좋은데 그 확률이 3번 던져 놓으면 한 번 될까 말까? 아니면 5번 던져 놓아도 한 번 될까 말까? 확률적으로 적으니까 그쵸. 공수 간격도 순간적으로 벌어지고 수비진들은 올라갔다 다시 내려오고 뭐 이러한 거리도 길어지고 네. 왜? 아까 뭐 선두반보 군대에서 얘기도 했지만 그러니까 서로 힘들어지는 거죠. 근데 4백 운영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좌우 풀백들 지금 사우디전에 나타났던 부분은 경기 시작부터 자 내려섰을 때 이쪽으로 돌리거나 뭐 이쪽으로 돌리거나 넓게 퍼졌어요. 그리고 측면 풀백도 위로 올라가서 빌드업을 시작을 안 했어요. 이 위치에서 그냥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넓게 벌려져서 시작을 하는데 이 선수가 잡거나 이 선수가 잡았을 때 전반 초반 어때요? 잡자마자 누가 뜁니까? 황인범 바로 돌아뜁니다. 이 얘기는 손흥민 돌아뛰어요. 황희찬 바로 돌아뛰어요. 이 얘기는 그냥 빠르게 던져주겠다는 얘기예요. 이 클린스만 감독은 빠른 전환을 원했구나. 그럼 선수들이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일단 대형은 포백인데 여기서 어떤 세부적인 요즘에 좀 유행하는 빌드업 패턴은 쓰진 않아요. 라볼피아나도 사실은 아니죠. 다이렉트하게 그냥 원하는구나. 그러니까 선수들은 여기서 잡으면 딱 올려놓고 여기서 소수의 숫자가 좀 싸우는 그런 축구를 초반에 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은 그 전방에 있는 선수들의 능력을 믿는 축구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4백 하에서 이런 축구를 하면 아까 보면 3백의 윙백은 좀 이 정도 위치에 올라간 형태에서의 밸런스가 잡힌다 그랬죠. 네. 근데 4백인데 이렇게 넓게 벌려져서 이날 이기재, 서령우 선수만 약간 올라가려는 이 정도 위치고 이기재 선수는 쳐져 있고 센터백은 벌려져서 김승규 키퍼가 볼을 잡으면 일단 박용우 선수가 혼자 내려와서 빌드업을 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상대는 사우디는 5명이 기본 압박이라 그랬죠. 역삼각형에 홀딩 있고 그 위에 2명 원톱, 윙어 이렇게 5명 압박이 있으면 숫자는 하나, 둘, 셋, 넷, 5 키퍼까지 6이에요. 숫자는 풀 수 있어. 풀 수 있지만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점들이 나오냐. 벌려진 이러한 상황에서 패스의 거리들이 길어집니다. 그렇죠. 여기서 압박을 이 선수에게 좀 강하게 받으면 그리고 순간적으로 이 선수까지 와서 여기서 공의 중심으로 이렇게 들어오면 키퍼는 어떻게 주게 돼 있어요? 터치라인에 가까이 있는 풀백에게 이렇게 롱킥을 던져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거리가 긴 상황에서의 중거리 킥은 정확하게 상대가 받기 편하게 주기가 쉽진 않죠. 쉽지 않죠. 그럼 이 선수도 첫 번째 터치나 컨트롤이 불안해서 다시 일루 주네 애들 압박할 때 불안 요소여서 에어싸이게 될 수 있고요. 여기서 그냥 다이렉트하게 던져놨을 때는 풀백들이 윙백이나 다른 3-2-4-1 공소유권 시에 운영하고 있는 그런 전술보다는 뒤에 쳐져서 풀백이 운영하게 되는데 네. 이러면 풀백이 상당히 힘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기가 다이렉트하게 던져놓으면요. 다다닥 올라가는데 여기서 풀백이 뒤에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요. 어쨌든 따라 어느 정도 올라가야 돼요. 다시 또 스프린트를 하고 네. 올라가야 돼요. 이러한 축구는 세컨볼이 됐던 소유권을 잃던 간에 마무리가 안 되고 다시 수비로 전환하는 횟수가 좀 많은 축구예요. 이런 축구를 하려면은 풀백 역량이 엄청 중요하고요. 네. 서령우 선수는 점적 이날 아주 열심히 뛰었어요. 왔다 갔다 하는 운영. 그런 게 상당히 이제 전체적으로는 체력 부하가 걸리고 그리고 또 이날 또 하나가 주문한 게 보인 건 수비 라인이 매우 높네. 네. 일단 적극적으로 수비 라인은 또 당겨요. 공격 시에. 수비 라인을 당긴 상황인데 공격 시에는 다이렉트하게 던져주는 거예요. 그리고 쫙 수비 라인 밀고 들어온 거 뭐 나쁘지 않아요.
근데 소유권을 잃는 횟수가 많다 보니까 만약에 다른 강팀들이었다. 그러면 바로 뒷공간 공략을 하겠죠. 그렇죠. 그럴 때 김민재 같은 선수가 스피드가 있으니까 다 하는데 이것도 여러 번 하다 보면은 한계가 있고 그 정승현 선수나 이런 선수들이나 저 풀백들도 측면 쪽 다시 또 리커버리 하는 데 있어서 밸런스가 상당히 좀 힘들 수가 있는 운영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김민재 선수가 굉장히 막 쇄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었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그 하이라이트를 보시고 김민재 선수 진짜 몸을 사리지 않고 플레이를 한다. 정말 대단하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김민재 선수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후반 가서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본인이 네. 가세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이런 축구에서 그나마 좀 긍정적인 부분은 박용우 선수 혼자서 여기서 커버를 할 때는 네. 부담이 좀 커요. 그래서 이날은 이제 꼭 다이렉트하게만 많이 한 건 아니에요. 이제 황인범 선수가 내려와서 도와줄 때 그때는 조금 유연하게 숫자 싸움에서 유리해지면서 우리가 전진 패스를 통해서 빠른 패스, 전진 패스 또 직선적인 패스에서 롱볼보다는 전진이 좀 많긴 했어요. 근데 그 부분은 사우디의 어떤 전력이나 또 상대 밸런스도 우리가 좀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나서 소유권을 잃으면 이날은 4-4-1-1로 4-4-1-1 이런 운영으로 소유권을 잃었을 때 이 지역방으로 이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라인을 상당히 타이트하게 올려서 미드필더 4명과 수비 라인 4명이 이 사이 공간을 좀 타이트하게 하려고 했고 손흥민 선수로 하여금 투톱 조규성을 도와주는 압박과 세컨 스트라이커 위치에서의 압박을 이제 병행시켰는데 네. 그런데 이제 이 부분도 개선이 좀 많이 필요한 것이 상대가 백패스를 하거나 키퍼에게 소유권이 불안할 때 팀 프레싱 자신의 마크맨이 기본적으로 있죠. 팀 네. 프레싱을 같이 해줘서 확실하게 압박을 해주고 지연을 하거나 해서 내려온 다음에 지역 방어를 존 프레싱을 하거나 그 자신 또 지역 방어 영역 그 블록 수비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날은 압박도 어정쩡했어요. 약간 이렇게 백패스를 하는데 황희찬은 그냥 여기 뒤에 있어요. 이재성은 또 약간 압박하려고 그래. 요 한 명은 센터백 2명 사이에서 조규성은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손흥민은 또 약간 여기서 빈 공간에서 그냥 여기 6번 선수, 6번 롤하는 선수 정도 잡아주고 체계가 팀이 하나로 팀 압박을 하고 또 전환될 때 어떤 조직력이 아직 안 돼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팀으로서는 아직은 불안 요소가 많습니다. 네. 많지만 감독이 어떤 축구를 하려고 그러네? 라는 거는 다른 경기 때는 이 감독이 무슨 축구를 하려고 그러나 이게 잘 안 보였거든요. 네. 이제 조금 보였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전술에서 가장 중요한 롤은 어디입니까? 지금 이런 축구를 하는데 이 전술에서 가장 중요한 롤이 뭔지 아세요? 풀백하고요. 6번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를 세대 교체를 하려고 그래요. 여기가 가장 취약한데 지금 여기가 가장 중요한 전술을 쓰고 있어요. 감독은 특히 이렇게 세대 교체를 해야 되고 K리그에 이제 유럽파들이 아니잖아요. 이쪽 라인은. 풀백도 그렇고 이쪽은 유럽파가 아니란 아니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더 있어야 되는 시기인 거예요. 크리스만 감독은 아주 훌륭한 선수였습니다. 선수 보는 눈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주 훌륭하겠죠. 그래서 헤어초 코치나 또 그 산하의 밑에 이제 코치들하고 차두리 코치하고 같이 눈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유럽파들 가서 뭐 김민재 선수 컨디션 체크하고 그거 하더니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럽 거기 뭐 가서 뭐 합니까? 해외 리그 나간 선수들은 잘해요. 지금 업무라는 게 왜 한국에서는 지금 업무가 뭐 크게 없다라고 하는데 업무가 왜 없어요? 지금 되게 많아요, 업무가. 와서 그거를 협회에서 잘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나라 선수들의 지금 성향이나 세대 교체를 했을 때 1옵션, 2옵션에 있는 선수들이 추려지면요. 상비군은 아니더라도 1군과 2군 그 외에 3군 약간 영역, 예비 명단 정도의 영역 풀을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하고 벤투 감독도 한 50명 정도의 풀을 일단 만들어 놓는 것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네. 그 풀을 일단 확보를 해놓는 작업에 있어서는 지금 K리그 안에 아주 많은 우리 한국 선수들이 있습니다. 이 풀을 만들어줘야 돼요. 피지컬적으로 내 축구에 맞는 것 같다. 이런 선수를 찾으려면은 K리그 경기에서 직접 봐야 되고요. 차두리 코치나 이런 다른 코치진이 그걸 결정을 못 한다고요. 결국은 최종 권한은 감독이 있기 때문에 감독이 그거를 지금 이 수비형 미드필더도 마찬가지고 측면 풀백 또 센터백 자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 위치에서
찾는 과정. 그래서 그 풀을 만들어 놓고요. 효율적인 전술은 어떤 방식이 좋겠느냐를 코치진들의 조언과 아니면은 여러 가지 상황으로 같이 학습하고 회의를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러한 지금 멤버다. 우리 선수들의 성향은 이렇다. 이러면 여기서는 어떠한 축구가 더 바람직하겠느냐. 그래서 그 방향성을 찾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거를 감독이, 매니저형 감독이라면 특히 더 큰 틀은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큰 틀. 그냥 여기서 매니저가 무슨 응원단장만 하면 무슨 매니저입니까? 그건 아니죠. 그거 아니고 본인이 책임질 수 있는 여기서의 업무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업무가 많은 거예요. 뭔가 좀 찾고 이렇게 적극적인 행보를 이제 현재 보여야 대표팀 업무로서 그게 정상인 거죠. 정상인 거고 우리나라의 정서에도 맞는 부분인 겁니다. 저는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제가 K리그 경기를 굉장히 많이 거의 전 경기를 갔을 때 항상 그 경기에 국대 감독들의 얼굴이 중계에 잡혔을 때가 많았어요. 클린스만 감독의 얼굴이 참 K리그 중계에 많이 잡혔으면 좋겠네요. 국민들 마음은 같아요. 한국 축구가 뭡니까? 뭐 대표팀도 그렇고 이 축구 문화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태극기를 달고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또 협회가 그걸로 태극기 달았기 때문에 스폰서도 네. 나이키에서 그래도 많이 받고 또 여러 스폰서도 이렇게 받는 거예요. 뭐 결과도 좋지만 우리가 이제 축구 보는 눈이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과정도 납득할 수 있게끔 축구적인 내용도 좀 납득할 수 있게끔 좋은 내용이 나온다면 아니, 당연하죠. 이렇게까지 네. 화력이 불타오르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희망을 지금은 어쨌든 가져야 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들. 어쨌든 이제 10월 13일이죠. 이제 우리나라에서 또 다음 경기가 열리게 되니까 여러분들 그때 경기가 또 어떻게 내용과 결과를 다 잡을 수 있는 경기가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내일 뭐 지금 기사 보니까 내일 한국에 온다고 하니까 클린스만 감독 생각을 또 한번 들어봅시다. 그러면 저희는 또 대한장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